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커스터머 360 애널리틱스, 태블로 앤 태블로 CRM의 내용으로 세일스포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라이브 데모 세션입니다. 저는 태블로 CRM, TCRM 영업의 안태규라고 하고요. 저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컨설턴트 박소영 선생님께서 태블로에 대한 데모를 또 이후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일스포스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 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즉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마케팅 채널 이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세션 이후에 소정의 선물과 함께 간단한 설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신 그림이실 텐데 이 세일스포스 커스터머 360에서 중요한 포지션에 차지하고 있는 애널리틱스, 이 분석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CRM 측면에서 또 비즈니스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일스포스의 분석 애널리틱스는 태블로 그리고 태블로 CRM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곳에 산기한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 또 그걸 가지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태블로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약 한 39% 이상 데이터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첫 번째 유연한 시각화를 통해서 즉각적인 분석,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통합, 또 세 번째 일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활용을 하시고 또 분석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손쉬운 어떤 노코드 환경의 사용으로서 AI 모델을 생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세 가지 단계에는 데이터, 인사이트, 액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즉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액션의 내용은 매우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확실한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태블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단편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는 광범위한 데이터 및 분석을 하기 위한 태블로, 그리고 세일스포스 CRM의 워크플로우에 결합이 되어 있는 태블로 CRM, 이전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애널리틱스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컴포넌트들은 각각 목적에 따라서 시각적 분석을 위한 태블로 데스크탑, 데이터 프랩, 그리고 자체 관련 분석 플랫폼, 그리고 사스 형태의 태블로, 그리고 전체 세일스포스 네이티브로 구분이 되는 전체 애널리틱스 제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군 컴포넌트들은 모두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어드밴스드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들께서 유연하게 데이터 전략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그러면 나는 태블로를 쓰는 건가 맞는 걸까? 아니면 태블로 CRM이 맞는 걸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지어드리면 태블로는 전체 사용자의 분석 목적을 위해서 조직 전반에 걸친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 탐색, 그리고 시각적 분석 인사이트를 공유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일스포스 사용자들께서는 태블로 CRM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세일스포스의 CRM 환경을 기존에 갖추고 계신 고객이시다라고 하면 태블로 CRM을 적용을 하시는 게 보다 더 훨씬 인터랙티브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환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세일스포스 그 화면 안에서 세일스포스 CRM 내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이 되는지 태블로 CRM에 대한 내용을 먼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CRM의 데모는 사실 저희 세일스포스 CRM에서 세일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세일즈 애널리틱스 영업본부장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큼지막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세일즈 클라우드의 홈 화면입니다. 이 세일즈 클라우드 CRM 안에서 실제 저희 태블로 CRM에서 만들어진 대시보드와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을 바로 이 안에다 인베딩을 시켜놓고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쉽게 해놓은 화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 실적 상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영업 기회들을 갖고 있는지, 또 영업 성과에 대한 측정 내용,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지역별 영업 성과, 그리고 방금 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상세 내용들이 아래 어떤 탑 딜들, 어떤 탑 영업 기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들 안에서 리드 소스별로는 뭐 마케팅에 대한 이벤트에 따른 소스였는지, 또 아니면 인더스트리별로는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아까 여기 디스쿼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번 분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그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넥스트 먼스로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 월 같은 경우 이번 달과 대비를 해봤을 때 약 한 0.4446% 정도 낮은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영업 성과는 아직 있지 않으니까 없겠죠. 그리고 연간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보시게 되면 영업 성과와 그리고 파이프라인 실적이 460.5밀리언, 489.3밀리언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뭐 마이너스 0.04%로 조금 낮은 퍼센티지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영업 성과에 대한 상세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 기회들의 담당자별로, 오너별로 해서 얼마만큼의 어마운트를 썸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윈 레이시오라든지 에버리지 세일즈 사이클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퍼포먼스의 트렌드의 상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카운트 해당 고객사별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또 오퍼튜니티는 어떤 오퍼튜니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들이 주차별로 매우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쉽게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본부장의 대시보드를 한번 보셨는데, 지역별로도 많은 임원분들께서도 보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특별시와 그리고 뭐 광역시, 그리고 크게 도 정도로만 나눠왔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상세 레벨까지도 가실 수가 있고, 저는 이 서울특별시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상세의 어떤 영업 기회들이 어떤 서울특별시에 해당이 되는 어떤 영업 기회들이 있는지까지도 한눈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넘어가서 이 아인슈타인이 또 제공을 하고 있는 인사이트들은 무엇이 있을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업 기회들 안에서도 이 컨설팅 서비스 소개 세미나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 보았을 때 실제 과거에 있었던 애뉴얼 마케팅 이메일과 비교를 해보고, 이 이메일에 대한 오픈율이 고객이 실제 이 이메일을 열어볼 어떤 결과물이 평균보다 약 한 5% 정도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가 만능의 방 정도 100% 항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용한지 또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더욱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인사이트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근에 같이 액티비티가 있었던 아니면 유관돼 있던 여러 사람들과 그룹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팔로우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끔 레코멘데이션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건너뛰기로 넘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상응하는 다른 레코멘데이션, 다른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다른 분을 팔로우하게끔 또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화면은 이 액티비티 스코어라고 보시는 화면이 있는데, 최근에 30일 동안에 내가 이겼던 어떤 영업 기회들, 딜들, 그리고 또 러스트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뉴스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홈 화면을 구성을 해 놓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떤 영업 기회들을 또 유의 깊게 보고 있었는지, 주요한 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 모든 주요 거래를 뭐 단순히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 딜들별로 해서 상세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고객사에서 딜 서비스 영업 기회 딜을 하나를 좀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서 현재 퀄리피케이션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업 금액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회 점수 스코어링에 대한 것들도 아인슈타인이 판단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긍정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부정적인 부분으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낮은 스코어를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바로 반영돼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아인슈타인이 또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기회에 대한 어떤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미팅 횟수가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기간에 수주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에 대한 예약을 한다든가 미팅을 잡았던 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저희 세일스포스 CRM 위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스코어가 바뀌는 것 또는 또 다른 인사이트로서 인사이트가 변화되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홈 화면에서의 내용 말고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대시보드와 인사이트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 태블로 CRM의 애널리틱스 스튜디오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대시보드들을 별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영업본부장의 대시보드 외에도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다른 대시보드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엔드 유저께서 현업의 사용자들께서도 좀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앱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와 템플릿들을 이미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 템플릿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데모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디자인, 세일즈, 레베뉴에 대한 것들 템플릿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세일즈 애널리틱스 for 세일즈 클라우드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즉각적인 그런 리포트들을 아웃풋을 만들어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클라우드 또는 마케팅에 대한 캠페인,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 빈 앱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선택을 하시고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와 분석들, 시각화 내용들을 추가해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업본부장 대시보드보다 조금 다른 시야로서 보는 하나의 그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퍼니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퍼니에 대한 오버뷰를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지표들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포캐스팅하고 있는 하이어키별로 어떤 오픈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지 영업 직원별로 사원별로 해서 보실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세그멘트를 남겨놓은 것들 그리고 어카운트 소스별로도 이렇게 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업 기회들이 분기별로 또 아니면 연간 또 먼슬리별로 해서 어떤 것들이 새로 생성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클로징을 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애널리시스와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뷰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임원분들 아니면 사용자들께서 보시는 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화면을 구성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을 다시 세일즈 클라우드의 홈 화면에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 편집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편집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홈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태블로 CRM의 대시보드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바로 위치를 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영업본부장 대시보드가 한 번 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했던 이 컴퍼니 오버뷰의 내용으로서 선택을 바꿔주게 되면 아까 잠시 보셨던 다른 KPI가 적용된 내용으로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고 다시 저장을 해주면 뭐 지금은 뷰 자체가 조금 높이나 이런 크기들을 아직 다 사이즈 조정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뷰들을 손쉽게 편집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 세일스포스의 네이티브한 태블로 CRM이라고 하는 분석과 시각적인 분석 뷰 그리고 기간에 따른 비교와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통한 AI 인사이트를 같이 제공받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러면 태블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지
저희 박소영 컨설턴트께서 다음에 좀 태블로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일즈포스 플랫폼 내에서 태블로 CRM을 통해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찾고 또 이를 어떻게 업무 흐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일즈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회사에 산재하는 여러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 태블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태블로의 시각적 분석을 담당하는 태블로 데스크탑입니다. 이 태블로는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비롯해서 회사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든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넥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요. 결합을 해서 나만의 분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인증 정보를 입력한 후에 돌아오면 좌측에서 세일즈포스의 오브젝트가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테이블만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퍼튜니티와 어카운트, 그리고 오퍼튜니티에 대한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저라는 테이블을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드래그만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 이 자동으로 결합된 필드 정보가 잘못됐다면 선택을 해서 직접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이 시트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된 모든 데이터를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데모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저를 이 기업의 영업사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담당자별 영업 기회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회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담당자별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클로즈 데이터의 연도 데이터인 피지컬 이어를 기준으로 2021년 이후에 대해서만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코드 작성 없이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적합한 시각화를 구현하고 또 변경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 기회 금액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오퍼튜니티별로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이 완료된 모든 딜에 대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지 또는 소요되었는지 추가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기회에 대해서 기회 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기회를 나열을 하였고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추가를 하고 처음 해당 기회가 생성된 날짜로부터 클로즈 데이트까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진행 소요 시간을 간트 차트 형태로 구현을 하면 각각의 딜이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몇 가지 원하는 분석을 각각의 워크시트에서 수행을 한 다음에 간단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모든 기회 금액 중에서 성공한 금액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대시보드 작성을 마치고 나면 다른 영업사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공유 플랫폼인 태블로 온라인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온라인에 로그인을 한 다음 대상 폴더와 통합 문서 이름을 지정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가 웹 환경에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대시보드에 접근을 하고 또 웹에서도 우리가 작성해 놓았던 인터랙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탐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을 진행을 하던 중에 팀장님으로부터 슬랙으로 알림이 하나 오는데요. 선택을 해서 슬랙으로 바로 가보면 올 초에 세웠던 영업 목표 대비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플랫폼과 슬랙을 연동해서 데이터로부터 찾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거나 팀원에게 바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이 게시된 통합 문서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로 웹에서 편집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연결된 데이터인 데이터 원본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회사는 참고로 매년 담당자별로 영업 목표 금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팀 내에서 별도의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엑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한번 추가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별 영업 KPI라는 시트이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 엑셀 데이터는 사용자 아이디와 그리고 연도를 기준으로 당초 설정했던 각 담당자의 연도별 목표 금액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세일즈포스 데이터에 매치되는 필드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오퍼튜너티에는 오너 아이디라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KPI 시트의 유저 아이디와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또 오퍼튜너티의 피지컬 이어 정보를 KPI 시트의 연도 필드에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을 한 다음에 워크시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PI 시트에 목표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 대비 진도율을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히 계산식을 작성을 하였고요. 필드 이름을 진도율로 입력해줄게요. 이제 영업 담당자별로 목표 대비 진도율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9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진행 중인 딜 중에서 마감까지 149일이 예상되는 빅사이즈의 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딜만 잘 마무리하면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 전구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태블로의 데이터 설명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살펴보면 어마운트, 기회 금액과 딜 소요 시간 간의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워크시트에서 제가 궁금한 업체인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만 남겨놓고 해당 업체의 기회별 금액과 소요 시간에 대한 평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이라는 탭에서 평균 라인을 추가하였고요. 평균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 해당 업체와 기존에는 금액이 작은 딜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관된 세일즈포스 레코드로 이동을 하였고요. 저는 해당 딜을 무사히 마무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또 전략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이 연관 레코드에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TCRM과 태블로를 통해서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데모를 보고 태블로와 태블로 CRM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넥스트 스텝을 안내해드리고 데모를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데모에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태블로 데스크탑의 평가판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회사의 데이터에 연결해보고 데이터를 탐색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태블로에서 진행했던 모든 교육은 온디맨드 웨비나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태블로 벌추얼 익스피리언스 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태블로뿐만 아니라 태블로 CRM에 대한 보다 자세한 데모와 소개, 그리고 고객 사례를 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션을 나가시기 전에 이 안내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채팅창을 통해서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을 텐데요.
귀중한 시간 잠깐 내주셔서 오늘 내용이 어떠했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소중한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